자, 오늘 월가를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강타한 사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세 가지 핵심 충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자, 차트부터 바로 보시죠. 2월 23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건 말 그대로 피바다였죠. 다우, 나스닥, S&P 500, 우리가 아는 3대 지수가 그냥 모조리 급락했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불안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을 거의 동시에, 그것도 아주 세게 때린 세 가지 충격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충격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관세 문제, 연준의 경고, 그리고 AI 쇼크까지요. 네, 첫 번째로 짚어볼 건 월가의 격동적인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좀 빠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와 불확실성이 정말 폭발해버린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그 공포 심리가 숫자로 딱 보입니다. 보세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 VIX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0% 넘게 폭등해서 21을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충격,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대통령하고 대법원의 정면 충돌이 어떻게 시장까지 흔들어 놨는지 한번 보시죠. 이야, 정말 사건이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졌어요. 먼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위헌이다 라고 딱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대통령이 바로 그래? 그럼 다른 법 써서 15% 글로벌 관세 때릴 거다 하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보세요. 대법원 판결 갖고 장난치는 나라들은 훨씬 더 지독한 관세를 맛보게 될 거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너도 나도 일단 팔고 보자 하면서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충격입니다. 이번엔 연준에서 터졌어요. 시장에서는 이 사람만큼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알려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인물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시장을 좀 부양해야 한다는 쪽의 선봉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러면 금리 인하 잠시 멈춰야 할지도? 하면서 정책 일시 중단이라는 말을 딱 꺼낸 거예요. 계속 금리 내릴 거라고 믿고 있던 투자자들은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는 트럼프 관세가 아니라 2월 고용보고서 보고 결정할 거다. 이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우린 오로지 숫자, 데이터만 보고 가겠다. 아주 강력한 선언을 시장에다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충격이 이번엔 기술업계, 테크 쪽에서 터졌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어떤 신기술 하나 때문에 기존 산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였어요.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공개한 새로운 AI 툴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기존의 비싼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같은 잘 나가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저 거대한 IBM 주가까지 10%나 폭락했어요. 자, 이렇게 정치, 경제, 기술, 삼중고를 맞았으니 투자자들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뻔하죠. 일단 폭풍부터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으로의 대탈출이 시작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돈이 몰린 곳들은 소위 방어주라고 불리는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어차피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전기는 써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곳들로 돈이 몰린 거죠. 반대로 돈이 쫙 빠져나간 곳들을 볼까요? 금융, 기술,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장 타격을 받을 만한 곳들이죠. 은행 대출도 줄고 비싼 IT 기기도 덜 사고 외식이나 여행도 줄일 테니까요. 이런 곳들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헬스케어 섹터,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약 임상, 생각보다 별로네? 라는 소식에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소식에 직접적인 경쟁사인 일라일릴리 주가는 오히려 4% 넘게 급등했다는 겁니다. 완전 반사이익을 본 거죠. 물론 이런 큰 흐름 말고도 개별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길리어드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아셀엑스는 무려 78%나 폭등했고요. FDA 승인을 받은 얼루리온도 40%나 올랐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IBM 같은 회사들은 AI 쇼크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냈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결국 이날은 그냥 재수 없는 날,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충격, 연준의 통화정책 충격,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충격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하필이면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만나버린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기술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복합적인 충격. 이게 과연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례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 즉 뉴노멀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일까요?